지금 대한민국의 공식 국가 부채는 1126조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빚은 4632조 원입니다. 이 차이 3500조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GDP의 181%, 국민 한 사람당 약 9천만 원. 이 숫자가 뉴스에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에는 연금 부채가 빠져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빚은 4배로 찝니다. 오늘은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이 왜 존재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국가부채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숫자죠.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식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 50.4%예요.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듣고 많은 건가?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단위 숫자는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와닿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초에 100만원씩 쉬지 않고 갚는다고 해보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초에 100만원입니다. 하루면 864억 원을 갚을 수 있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다 갚으려면 약 35년이 걸립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35년입니다. 이걸 국민수로 나눠보면요. 국민 한 사람당 약 2178만 원입니다. 대학 갓 졸업한 신입사원의 세후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도 이 빚을 안고 시작합니다. 노인도,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머릿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4인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 몫의 국가빚이 약 8,700만 원인 겁니다. 누가 시킨 적 없는데 이미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요. 2026년에는 1413조 원입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불과 6년 사이에 663조 원이 더 쌓이는 겁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이 추가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빚이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OECD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약 70%입니다. 한국은 50%대니까 아직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126조는 빙산의 꼭대기일 뿐이에요. 정부가 공식 장부에 넣지 않는 빚이 따로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빙산의 본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1126조 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D1이라고 해요. 국가가 직접 빌린 돈만 세는 가장 좁은 범위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차입금 같은 것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D1에 빠져 있는 거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부채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약속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어가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비해 쌓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차이가 약 123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가입자들에게 미래에 줘야 할 돈과 거치는 보험료 사이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금액이 약 1825조 원입니다. 연금 기금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둘을 합치면 약 3055조 원입니다. 이 3055조 원이 정부 공식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회사에 비유해 볼게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둡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쌓으면 분식회계입니다. 감사해서 걸리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걸 안 합니다. 나중에 줄게 라고 약속만 해놓고 통장에 돈이 없어요. 기업이었으면 감사해서 바로 걸릴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회계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국제 기준에서 연금 부채는 D1이 아닌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장 좁은 범위인 D1만 발표합니다.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의 빚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숨겨진 3,055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국가부채는 4,632조 원이 됩니다. 이걸 광의 국가부채 D4라고 합니다. GDP 대비 181%예요.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9천만 원입니다. 공식 발표 2,178만 원에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뉴스에서 국가부채 1,100조라고 하면 그건 가장 작은 숫자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빚의 4분의 1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 숨겨진 장부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국가 빚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빚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국가의 빚만 역대급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개인이 진 빚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78조 8천억 원입니다. 가계 신용이란 은행 대출에 카드 할부 같은 것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사실상 2천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문제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56조 1천억 원이 늘었어요. 하루에 약 1,535억 원씩 빚이 불어난 셈입니다. 이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에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요. OECD 평균이 약 65%입니다. 세계 평균은 약 60%예요. 한국은 약 90%입니다. 세계에서 2위에서 5위를 오가는 수준이에요.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90%만큼을 가계가 빚지고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 4,500만 원을 안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비율이 높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가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 대출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득의 몇 퍼센트가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고 있는지요? 이게 3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를 넘으면 위험 구간이에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만 1,170조 원이에요. 가계대출의 63%가 집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부채까지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기업부채 총 규모가 2,734조 원입니다. GDP 대비 122.3%예요. 2018년 대비 1,03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연평균 8.3%씩 불어난 겁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부채 4,632조 원, 가계부채 1,979조 원, 기업부채 2,734조 원, 세 개의 폭탄이 하나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2026년 3월에 달러원 환율이 1,501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습니다. 3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달러로 된 빚의 부담이 커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된 상태인데요. 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수백만 가구의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부채를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보여줍니다. 4개의 사례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가 GDP의 4%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였어요. 공식 숫자의 3배가 넘었습니다. 작은 숫자만 발표하고 큰 숫자를 숨긴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닮지 않았나요? 1126조만 말하고 4632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 이중장부가 들통나면서 무너졌습니다. 구제금융만 2600억 유로를 받았어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가 6년 만에 2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실업률은 28.2%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어요. 젊은이 둘 중 하나가 일자리를 못 구한 겁니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입니다. 2001년 약 1000억 달러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해요. 은행이 망할까봐 다 같이 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금 인출이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예금의 23%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정부는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월 1000페소밖에 못 찾게 막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데 은행이 안 내줍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아이 학비도 내야 하는데 돈을 못 찾습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일본입니다.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졌습니다. 상업지 가격이 70% 하락했어요. 10억짜리 건물이 3억이 된 겁니다. 도쿄의 땅값이 1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30%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부동산에 몰빵했던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3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대출받아 산 집값이 반토막 났는데 빚은 그대로인 거예요. 30년간 경제가 제자리를 맴돈 대가입니다. 네 번째, 베네수엘라입니다. 2018년 인플레이션이 137만 %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2012년에 한 달 최저임금이 360달러였습니다. 2019년에는 2달러가 됐어요. 한 달 일해도 커피 한 잔을 못 사게 된 겁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네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부채를 숨기거나 방치하면 반드시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내 예금, 내 연금, 내 일자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1126조라고 말하면서 4632조를 장부 밖에 두고 있어요. 물론 한국과 그리스는 다릅니다. 경제 규모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릅니다. 하지만 숫자를 작게 보여준다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겁만 줄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25년 12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다만 금융기관 도산이나 국가부도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안심할 상황도 아닌 겁니다. IMF는 더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한국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어요. 이대로 가면 2075년에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2배가 됩니다. 한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은 1.0%에 그쳤습니다. 경제는 느리게 가는데 빚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비행기에 비유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울어진 걸 무시하면 결국 추락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을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연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만큼 개인연금이나 저축으로 메워야 합니다. 둘째, 내 부채 비율을 점검하세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상환 부담이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 대출이 있으시다면 금리 1% 인상 시나리오로 계산해보세요. 셋째, 예금 분산을 고려하세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2025년 9월에 5천만 원에서 상향됐는데요. 24년 만에 인상이에요. 한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어두셨다면 분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방금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 상황은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무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부채 1126조 원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연금 부채를 포함한 진짜 빚은 4632조 원이에요. 국민 1인당 약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1979조, 기업부채 2734조까지 겹칩니다. 환율은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리 경제에 거대한 부담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 베네수엘라가 보여줬습니다. 부채를 숨기고 방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갈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준비할 수 없어요. 내 연금이 얼마나 오는지, 내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 두 가지만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